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채무 개인회생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도박 채무를 말씀드렸는데 주식 채무도 같은 듯 다릅니다. 주식도 파산해서 비면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회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도 도박처럼 사행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주식으로 인한 빚을 무한정 탕감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주식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만큼은 아니지만요.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 남성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자영업으로 월 평균 소득이 165만 원이었어요. 총 채무는 1억 7천 이고요. 이분은 1인 가구 해당해서, 그러면 이제 105만 원을 빼면, 이것도 올해 사례라서 10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가용소득이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분은 차량 오토바이가 2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잡혀 있었는데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청산가치에 넣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60만 원에다가 36개월을 하면 2,16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현재가치 환산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이 청산가치에, 이 직접적인 재산인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변제율이 10% 초반이에요. 총 채무가 1억 7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청산가치도 이 재산에 미달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주식 채무에서 이 정도 변제율은 인가를 안 해줍니다. 이런 점이 저희는 다 예상이 되니까 60개월로 하자. 60개월 곱하기 60만 원을 하면,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는 이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아예 60개월로 해서 변제 기간을 들어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접적인 청산가치도 충족이 안 되는데 변제율이 10%. 주식 채무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인가를 안 내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그래서 60개월로 이제 하면 3,600만 원을 갚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변제율이 높지 않단 말이죠. 3,600만 원을 1억 7천 하면 2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60개월로 디자인을 해도 변제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이게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거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당사자분도 이제 납득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제 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변제율이 21%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증빙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월평균 소득이 과연 165가 맞느냐, 부터 뭐 주식 채무 출처에 대한 소명, 그 소비 내역에 대한 소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보정을 계속 주고 받았지만 그 트집 잡힐 게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생계비를 더 낮출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60개월로 하겠다고 한 마당에 60개월 이상으로 변제 기한을 낼 수도 없잖아요. 법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이 변제율 그대로 나왔어요. 변제 계획안에 변제 예정의 표를 잠깐 같이 보시면, 실제 가용소득이 60만 원 정도의 변제 횟수는 60회, 60개월이죠. 총 가용소득이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변제 계획안 맨 마지막에 이제 변제율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금의 22%만 변제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을 받으시게 된 거죠. 이 경우는 주식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정말 잘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보시면 30대 남성이었고요. 총 채무 9,240만 원. 이분도 1인 가구여서 이제 가용소득이 105만을 뺀 이제 135만 원. 36개월로 하면 4,860만 원이 됩니다. 이러면 변제율이 45%거든요. 이분은 급여소득자였어요. 그래서 소득이 뻔하고 더 이상 줄일 여지도 없죠. 그리고 1인 가구 가용소득도 이제 단순하고 36개월만 변제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총채무, 주식으로 인한 채무의 절반도 안 갚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안 좋게 보면 월 변제금은 높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변제 기간을 늘려라, 청산가치에 산입을 해서, 이렇게 보정이 나올 법도 한데 그대로 배신하고 인가가 났어요. 물론 이제 사소한 보정은 있었지만 이 변제율과 변제금에 대한 그 태클은 걸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진술서를 정말 성의 있게 잘 썼어요. 성의도 성의지만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이분이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뭐 돌려막기 비슷하게 하다가 재산을 좀 불리고 생활을 하고 싶어서 주식에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 사정을 구구절절 얘기하고 정말 진심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도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채 안 갚는 변제 계획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 이분 보정서를 같이 보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나왔던 보정 명령 문구에 이제 저희가 보정을 했던 건데, 주식으로 인한 채무는 보통 이렇게 보정이 나옵니다. 이제 신청인의 현재 주식 보유 현황 자료 1 및 최근 1년 동안의 주식 거래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라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주식 채무는 이제 사행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 5년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을 했을 때는 돈을 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이제 과소비를 하고,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과소비를 하고, 그게 잘못돼서 이제 채무를 지게 된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 가치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거든요. 이분은 이제 업무차 해외 출국한 사실이,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긴 했지만 이제 업무 때문이다 라고 해서 관련 증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무사히 넘어갔고, 이렇게 주식 채무에서 있는 기계적인 흔한 보정 말고는 이제 변제율 자체에 대한 태클은 없었어요. 이런 거는 결국 본인이 그만큼 대비를 잘 하셨고, 그 결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다 변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탕감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잘 나온 사례죠.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변제율 100% 변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의 공통점은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을 너무 잘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고, 저희 대리인하고도 그런 점에서는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협조를 하지 않고 법원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도 이제 잘 해주지 않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된다는 거는 이제 무리거든요.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광고도 많아요. 그래서 주식 채무 탕감률 얼마, 그리고 뭐 회생 가능, 이런 자극적인 문구에 많이들 현혹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잘 뽑힌 사례들이고, 이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정하고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 채무를 그냥 면책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준비를 하시고 반성하는 자세나 이렇게 앞으로의 각오나 이런 자세를 보여주셔야 법원에서도 좋게 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아시고서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